여주인공 시타는 하늘 위에 떠있는 라퓨타족의 마지막 왕녀입니다. 시타는 신비한 힘을 가진 목걸이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어른들에 의해 남주인공 파지가 사는 마을로 떨어지게 되죠. 일족의 마지막 생존자이기에 시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주인공 파지 또한 고아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두 주인공은 둘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공들은 고아일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팜 할아버지입니다. 팜 할아버지는 시타가 가진 목걸이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며 시타와 파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캐릭터의 진짜 묘미는 이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타가 가진 목걸이를 보자 간곡히 그 빛을 꺼달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 목걸이는 그 자체로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작중 누가 됐든 목걸이를 보거나 잡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입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걸로 뭔가 주문을 외울 때니까요. 그런데도 왜 팜 할아버지만 목걸이를 견뎌낼 수 없을까요? 팜 할아버지가 양심 있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무스타를 비롯한 다른 어른들은 전부 탐욕이 있죠. 경우에 따라선 그걸 위한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반면 팜 할아버지는 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는 인물이죠. 즉, 아이의 순수함과 나이를 통해 겪은 어른의 경험을 둘 다 갖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진 비행석을 가지려거나 더는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그 힘이 자신에게 집착을 부르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이는 추후 가족이 되는 돌라이 적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타와 파즈가 돌라이 적단에 처음 들어갈 때도 시타는 목걸이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오직 목걸이를 가졌을 때만 그들과 충돌하죠. 이 이야기에서의 아이와 어른은 목걸이가 있는 채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은 힘이나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는 존재인 어른은 힘의 유혹을 이기고 평화를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아이들만이 모르는 존재이기에 힘에 현혹되지 않고 마침내 이야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안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삶의 경험이 많은 존재인 어른은 당연히 아이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라퓨타는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 없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순수한 아이들인 시타와 파즈를 통해 모르는 존재가 해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미성숙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가장 강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줄곧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 즉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하야오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약해 보이는 존재가 사실 얼마나 강한지,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기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힘은 바로 순수함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라퓨타에서의 하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늘은 흔히 이상을 나타내고 땅보다 높은 것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라퓨타 제국 또한 고대 문명이 발달한 제국이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멸망해버렸고 추측만 존재할 뿐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명확하게 그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퓨타가 하늘 위에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즈가 사는 땅 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죠. 즉, 라퓨타가 멸망한 이유는 라퓨타 제국의 존재들이 공존을 포기하고 차별화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화는 왜 멸망을 불러올까요? 인간은 누구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노화가 되며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단지 현재 가진 힘만으로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면 그들 안의 세계에서도 약한 존재가 또다시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되겠죠. 결국 힘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조차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이렇게 약자와의 공존을 포기해버리는 사회라면 결국 과도한 경쟁과 불안으로 차별화시켰던 그들이 끝에선 차별화 당하는 것입니다. 무스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차례차례 버리고 결국 혼자 남은 것은 바로 그런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고립된 라퓨타는 결국 한 사람도 없이 멸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발전과 힘을 상징하는 라퓨타를 멸망시키는 설정을 통해 하야오는 과학기술 문명과 힘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라퓨타성의 로봇이죠. 시타와 파즈는 천신만고 끝에 라퓨타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살상 능력을 가진 로봇이 시타와 파즈의 비행기를 움켜잡죠. 그러나 로봇이 비행기를 치운 자리에 있는 것은 새의 둥지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몸 위로 작은 동물들이 논이고 있죠.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야오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그 자체에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목적인 것이죠. 그 목적이 약자에 대한 파괴이거나 옳지 않은 힘일 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마지막, 시타와 파즈가 멸망의 주문을 외친 후에도 라퓨타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퓨타성이라는 힘, 기술은 잘못된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소멸하는 것은 차별화, 힘,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한 무스카의 비뚤어진 시선인 것입니다. 힘과 발전은 정말 위대하고 멋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비행하고 건물을 관리할 만큼 뛰어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도 힘에 취해 작은 존재를 배척하고 고립화시켜버린다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하야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86년도에 탄생한 이 작품이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발전과 힘을 중시하는 만큼 작은 존재들과 공존에는 시선을 잘 두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힘에 취해 약자를 차별화시키는 라퓨타 제국의 행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절대 라퓨타 제국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유혹을 아는 존재인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어도 모르는 존재인 아이들이 우리에게 순수함이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파괴를 막는 건 기술이라는 힘이 아닌 순수함이라는 가장 작은 존재의 힘이니까요. 네, 이상으로 천공의 성 라퓨타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흔히 모노노케 히메와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 하야오의 최고작들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라퓨타도 그 대열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떤 신화를 보는 것 같은 신비로움도 있죠. 하야오의 이런 염려가 괜한 염려가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하얀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